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우투를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가운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들 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가 집중적으로 확산되던 그런 시기가 또 지나가면서 백신이 또 보급되고 그러면서 또 어떤 변화가 내 앞에 펼쳐질까? 굉장히 많은 궁금함, 궁금증들 갖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2020년을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어쩌면 2020년의 모습은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이렇게 표현해 볼 만한데요. 2021년은 그렇다면 백신 이후의 경제, 포스트 백신이라고 이름 붙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나라, 한국 경제, 세계 경제의 충격은 정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법한 그런 엄청난 경제 충격이 있었죠. IMF 외환위기랑 비교해봐도 1997, 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세계 경제 성장률이 2.6% 플러스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해지포는 거의 뭐 쑥대밭 만든 이 경제, 세계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3.5%. 정말 충격적인 경제를 처음 경험해본 우리는 정말 다양한 구조적 변화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백신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펼쳐질까? 정말 많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좋을 텐데요. 첫 번째는 세계 경제입니다. 백신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선진국들은 굉장히 큰 그 경쟁력을 가지고 백신 확보에 들어갑니다. 선진국들은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일부 백신은 그냥 쌓아두기만 하고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그런 백신을 쇼핑하듯이 접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도국들은 약 지금으로서 130여 개국들은 백신을 구경하지조차 못했습니다. 백신 전쟁 속에서 세계 경제가 불균형하게 회복되고 있다. 세계 경제 2021년의 모습을 한마디로 불균형 회복이라고 표현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지금 그래프가 보이십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19 이전에 IMF가 2020년 1월에 개도국과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 시나리오를 전망치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점선처럼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경제 충격이 반영된 2021년 1월달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이렇게 움푹 패이고 다시 회복되는 모습인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때 그 자리로 다시 점차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고, 개도국의 경우에는 그냥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불균형한 회복이 실제로 진전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법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세계 경제는 회복되는 경로하에 있는데 선진국들은 먼저 회복을 경험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 현재 접종률이 20%를 훌쩍 넘어서고 어떤 유러피언 국가들은 30%를 훌쩍 넘어서고, 이렇게 코로나19의 종식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개도국들은 위생, 방역, 보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데다가, 다시 말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할 여력도 부족한 데다가 백신 보급도 멀기만 하다 보니까 회복세가 멀기만 합니다. 이렇게 불균형한 회복 속에서 먼저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으로부터 극복하는 그런 나라들은 먼저 이제 금리를 인상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역사상 가장 낮은 기준금리로 가져온 이 코로나19 충격 이후의 기준금리,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기준금리, 우리나라도 홍익기간 이래로 가장 낮은 기준금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들을 많이 갖고 계셔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따라서 유동성이 확대 보급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하는 이 다양한 자산 가치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금리가 다시 인상되면서 이 버블이 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균형 회복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진국들은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인상할 만한 여건이 조금 찾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선진국이 먼저 기준금리를 인상해 버릴 경우 개도국들은 아직 금리를 인상할 만한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진국이 먼저 금리가 인상되면 그러면 통화 가치의 격차가 벌어져서 신흥국으로부터 많은 투자 자금이 가파르게 회수될 수 있고, 이것은 또 다른 신흥국발 경제 위기를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기가 더 어렵게 되는 것이다. 불균형 회복은 선진국들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더 지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상황입니다. 자, 근데 동시에 우리가 함께 짚어봐야 될 그 주제가 바로 백신 여권의 등장이에요. 이제 백신을 주입한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마음껏 오세요. 이제 2주간 자가격리 안 하게 해드릴 테니까 백신 여권 만들어서 백신 주입한 걸 인증해주는 사람들은 그냥 자유롭게 우리나라에 오세요 하고 백신 여권 제도를 만들기 시작해요. 중국이 1번이고요. 중국 말고도 그 밖에 여러 유러피언 선진국들도 같이 백신 여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갑니다. 근데 이 백신 여권 제도 자체가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 주입하기가 좀 두렵거나 꺼려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부터 우선순위를 적용받아서 해외에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특히 각국 정부도 공무상의 이유, 비즈니스상 중요한 이유, 그리고 운동선수들의 운동경기 참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목적하에 우선적으로 백신을 주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나도 골프 여행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있었는데 억눌렸던 이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오히려 백신에 대한 접종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겠다. 백신 여권이 등장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해외 관광객들의 입국 정도가 더 가파르게 진전될 수 있고요. 이렇게 코로나19 이후에 외래객의 입국 수준이 그냥 레벨이 엄청나게 다운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다시 여행 산업에 부상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2020년 한 해 이 하나투어나 모두투어와 같은 여행사들은 한때 매출이 99몇 %까지 하락하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매출이 감소했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여행산업, 항공산업, 그리고 면세점업까지 코로나19의 충격에 직격탄이 됐던 이런 산업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해지퍼놓은 쑥대밭 만들었던 이런 산업들의 나름의 숨통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조금씩 만들어 가겠구나. 특히 코로나19의 종식 시점을 조금 더 앞당겨 놓으면서 많은 해외 여행이라든가 항공 운송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말을 꼭 잊지 않고 있죠. 경제는 심리다. 경제 심리가 회복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할 텐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주된 기업 경영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바로 재택근무였습니다. 근데 마치 재택근무가 하나의 뉴노멀, 새로운 표준이 될 줄로 알았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사실 이거 생산성이 안 줄어요. 또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오히려 비용이 절감돼요. 임차료가 줄어요. 이 오피스 공간을 이렇게 크게 유지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재택근무를 경영 전략으로서 활용하자라는 여론이 크게 부상하면서 하나의 뉴노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미부터 비판론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판론자들은 기업의 CEO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재택근무를 하면 배움의 기회가 사라진다. 도제 시스템으로 많은 이 사원들이 팀장으로부터 직접 배워야 하는 그런 텍신 널리지들이 있는데 그런 거 어떻게 배우느냐. 실제 마주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다. 조직 문화, 기업 문화 이런 것들도 중요한 배움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손실이다라고 주장하는 여러 대기업 C레벨들의 이야기들이 전개됩니다. 결국 이런 비판론자가 운영하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재택근무에서 출근근무로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재택근무가 뉴노멀, 새로운 표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일탈이었다. 일탈로부터 복귀되는 시점이 또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 여행, 면세점업 같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이 됐던 산업들의 충격이
상당 부분 완화되고요. 지금 이 강의를 녹화하는 이 시점 이미 주가가 반영돼서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도 코로나19에 직격탄이 됐던 산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대면 서비스업이죠.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많이 집중하고 있는 호텔업, 음식점업, 스포츠 서비스업, 교육, 학원 이런 여러 대면 서비스업들의 충격이 집중됐었는데 이런 대면 서비스업들도 우리 소비 심리가 반등하고 우리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불확실성은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니다. 이미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확산될지라도 소비 심리가 이미부터 회복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백신의 보급으로 인해서 조금 더 소비 심리가 급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또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같이 회복되는 그런 경로가 연결될 것이다. 그러면서 심리가 회복되니 자연스럽게 실물 경제의 회복도 함께 진전되는, 그래서 약 4월, 5월 정도가 되면 이 백신의 보급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그만큼 확진자 수도 크게 레벨 다운 됩니다. 레벨 다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소비 심리, 기업의 투자 심리가 더 크게 부상하는, 그러면서 경제가 실제로 회복되는 그런 추세로 전개될 수 있겠구나. 이런 백신이 보급됨에 따라서 나타날 만한 그런 시나리오를 먼저 그려보시고 그런 시나리오 하에서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 나는 어떻게 재테크할지, 나는 어떤 역량을 갖출지, 나는 어떤 비즈니스를 한번 해볼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철학자입니다. 헤라클레이투스. 이 그리스 철학자가 남긴 말, 변화를 제외하면 그 모든 것은 다 변화하고 있다. 변화한다는 그 사실 빼고는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어떤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한번 가본 강물을 다시 가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강물은 이미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 가도 강물은 이미 흘러져 있기 때문에 같은 강물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그 강물이 설사 멈춰 있을지라도 다시 가보는 순간 나는 이미 조금 더 나이 들어 있고 1초라도 2초라도 변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코로나19가 헤집어놓은 이 경제 속에서 엄청난 변화를 우리는 맞닥뜨리고 살고 있는데요. 백신이 가져올 또 다른 변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이 변화에 투자하라.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고 그 속에서 어떤 기회가 있고 또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꾸준히 고민할 수 있는, 변화를 읽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그럼으로써 변화에 투자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20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달라지는 삶의 작은 변화. 하우투 지식 채널.